외신 브리핑 목요일 순서입니다. 믿었던 FOMC마저 말잔치로 끝나버리고 이제 이번 주 증시를 반전시킬 모멘텀은 없는 건가요? 지금 만약에 이 10월 말을 자칫 잘못하면은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추수감사절 연휴 쇼핑 시즌 그리고 연말 랠리까지 잘못하면 좀 훼손될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러 가지 대내외 이슈들을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시죠. 여기서 대내외는 미국과 미국 밖의 얘기가 되겠죠. 먼저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스에서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또 이게 다른 불확실성이 들어있네요. 그리스 재무장관 야니스 스트라나스는 그리스가 이 구제자금 연장 합의에 도달을 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는 그리스 정부에서 마련한 긴축안이 어쨌든 이 트로이카 실사단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사인을 받아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밑에 보니까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베를린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가 이 얘기를 듣고서 아직 합의된 것이 아닌 걸로 안다, 또 이렇게 부인하는 또 멘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며칠 내로는 일단 끝날 일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견 차가 어디서 이제 발생을 했냐면은 당연히 돈 문제죠. 이 긴축을 얼마큼 하고 구제자금 얼마 받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좀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하지만 그리스 측에서는 너무 긴 협상을 하다가 조금 판단에 이상이 왔는지 어쨌든 합의에 도달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 ECB 측은 아직 아니다 라는 이 발표, 약간의 좀 혼선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발표가 나간 이상 어떤 식으로든 좀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결과를 내던져 놓고 뭐 여기에 맞춰가는 이런 약간 좀 뭐 결례에 가까운 이런 협상 아니긴 하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스페인이고, 뭐 스페인이 그리스 구제자금을 보고 따라간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그런 국면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오시죠. 어차피 뭐 서로 조금이라도 손에 덜 보려고 계산기 두들기면서 버텨왔던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이거를 또 조금이라도 빨리 구제자금 신청하게 해서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몰고 가려는 EU의 이런 기싸움은 어쨌든 무승부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기업 실적이 줄줄이 하향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무언가가 과연 있을까요? 이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내용을 보시죠. 지난주 신규 주택 허가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나왔을 때, 물론 이거 기쁜 소식이었지만은 이 주택 착공이라는 게 당연히 팔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 안 팔리면 그대로 이거 재고 물량에 잡히고 만다는 점에서 일주일 뒤에 나오는 신규 주택 판매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온 것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9월 신규 주택 판매는 2년 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동시에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여유있게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좀 거창한 해석이 붙어있죠. 미 경제 성장을 강화시킬 것이다라는 기대인데요. 미국 역사상 불황이나 더 심한 이 공황에서 탈출할 때 가장 전통적으로 썼던 방법은 바로 부동산 시장 부양이었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소득은요, 주로 주급의 형태로 상당히 규칙적이고, 뭐 매월 첫 번째 주 주급받으면 이걸로 장 보고, 두 번째 주 주급받으면 차 할부금 내고, 세 번째 주랑 네 번째 주 주급으로는 주택 모기지 대출 이자 내고, 이런 식으로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는 편이긴 하지만은, 그럼 이들의 이 소비 여력에 있어서 가장 큰 원천이 됐던 게 지금까지 바로 주택 가격의 상승이었고요. 항상 미국 정부는 경기 부양이 필요할 때면은 저금리로 정부에서 자금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수수료 수입 늘리는 이런 콤비네이션으로 나서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버블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은 이런 시기에는 이 부동산 집값이 자고 일어나면 오르게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또 일반 서민들은 수시로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갈아타는 그런 통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왜 핸드폰 번호 이동이라고 해서 통신사 바꾸면 현금도 주고 뭐 보조금 지급하고 이런 관행처럼, 은행들은 수수료 수입 늘리려고 계속 사람들을 부추겨 왔던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자는 좀 더 싸게, 한도는 더 높게 리파이낸싱, 우리말로 대환 대출하면서 여기서 나온 돈으로 가구도 바꾸고 차도 사고 뭐 애들 학비도 쓰고 쇼핑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그러다가 과열이 돼서 버블이 뻥 터진 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지난 그 사례였죠.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역시 미국 정부는 불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또 비슷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요즘 보면은 미국 부동산 시장이 진짜 바닥을 쳤다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주택시장 회복이 기업 실적이니 유럽 사태니 이런 악재를 한 번에 덮고도 남을 만큼 확실한 경기 호전 사이클을 또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택지표 호전은 그 어느 때보다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다음 또 선거 얘기로 넘어오겠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사 컬럼 보시죠. 이제 11일 남은 미 대선을 바라보는 월가의 표심은 어떤가? 그리고 지금 글로벌 메이저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 아시아, 이머징을 비롯해서 위험 회피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지금 일단 공화당의 롬니 후보와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지지율은 지역별로 한 1, 2%포인트 차이로 그야말로 초박빙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바마는 지지율이 하락 추세에 있었고 롬니는 상승 추세의 딱 중간에서 지금 이 두 후보 지지율이 마주친 그런 중대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 정치라는 게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바마 지지자들의 결집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많지만은 이 태생적으로 적자 생존에 능한 월가의 표심은 조심스럽게 롬니 당선 가능성에 베팅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는 이 컬럼 내용이고요.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프랭닷 법안이나 볼코룰 같은 금융 규제안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롬니 후보가 당선되면 2014년 1월 임기 만료가 되는 버냉키 연준 의장의 안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아무튼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면은 이는 달러 가치라든가 일반 국민들의 대출금리 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조 달러 규모의 불확실성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지금 버냉키 후임으로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 교수가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월가에서는 대선과 관련된 수많은 시나리오들이 합종 연횡으로 얽혀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